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채권채무인데 잘 하고 계시죠? 하여튼 꾸준히 조금씩 계속 들으시고. 자, 채권채무. 자, 먼저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그 중에 요거 외상매출금 계정과 외상매입금 계정은 되게 중요합니다. 거의 외우다시피 하셔야 돼요. 여기는 계정 있죠? 구조를 웬만하면 외우세요. 그래서 외상매출금은 일단 자산이죠. 자산은 눈이 차변부터 가면 돼요. 자산은 차변부터 먼저 가면 돼요. 자, 우리 마감하는 거 배웠죠? 전기월, 차기월. 그래서 자산은 기초가 차변입니다. 기초가 차변이면 기말은 당연히 대변이잖아요. 그리고 외상매출, 차변에 외상으로 매출하면 외상매출금이 증가되는 것이고, 회수, 대변, 감소죠. 그러니까 외상매출금이 자산인 것만 알면 차변의 증가, 대변의 감소를 적으면 됩니다. 그죠? 자산. 그럼 외상매출, 차변, 회수, 대변 될 거고요. 얘는 뭐지? 대손? 아직 안 배운 거죠? 이건 좀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부채입니다. 부채는 대변이 증가죠. 기초가 대변, 기말이 차변이고요. 대변, 부채가 대변이니까 대변의 증가, 즉 외상매입금. 외상으로 매입할수록 외상값 증가잖아요. 대변이 증가, 차변 감소, 갚은 건 차변. 이런 식으로 자산이면 증가, 차변이고 부채면 증가, 대변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계정 외우는 게 뭐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거래입 한료소인 자산 증가 어느 변이고 부채 증가 어느 변인가 이것만 알면 됩니다. 그 다음 받으러옴, 지급어음 열심히 외울 것까지는 없지만 기본 원리는 같아요. 받으러옴은 자산, 차변의 증가, 대변의 감소. 지급어음 부채, 대변의 증가, 차변이 감소입니다. 근데 이 어음 내용을 안 배웠으니까 뭔지 모르죠? 넘어가고. 그 다음 어음거래. 어음거래. 그 중에 어음의 분류, 상업어음. 상품 사고 팔 때, 상품을 사고 팔 때 주고받는 어음은 받으러옴, 지급어음. 근데 상품이 아닐 때, 상품 매매가 아닐 때에는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오면 되게 헷갈리죠. 많이 틀립니다. 상품거래,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는 받으러옴, 지급어음이에요. 상거래. 그러나 상품 매매 이외에서는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으로 해야 돼요. 되게 중요해요. 많이 틀립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안 나오지만 금융어음, 즉 금전대차, 물건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에 어음을 주고받는 데가 있어요. 이때는 대여금 차입금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특히 시험에 나오면 이걸 많이 틀립니다. 상품 매매가 아닐 때. 어음의 종류로 가서 약속어음. 우리 시험에 뭐 어음 얘기 나오면 10번에 9번은 약속어음인데 최근 들어 가끔 이렇게 환어음 요게 가끔 나옵니다. 어쨌든 보통은 약속어음이에요. 약속어음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물건을 샀다.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1000만원 드려야 돼요. 근데 1000만원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종이에 써서 주는 거죠. 언제까지 드릴게요 라고 약속하는 거죠. 발행인이 수취인에게 일정 금액을 일정한 기일에 무조건 지급할 것을 약속, 언제까지 무조건 갚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것이 약속어음입니다. 발행한 사람은 대변의 지급어음이라는 부채가 되고 받은 사람은 차변의 받으러음이라는 자산이 된다.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받으러옴, 지급어음. 받으면 받으러옴, 발행하면 지급어음. 어음 당사자가 2명이죠. 발행인과 수취인, 당사자가 2명입니다. 근데 환어음은 당사자가 3명이에요. 발행한 사람 따로, 돈 받을 사람 따로, 돈 갚을 사람 따로. 갚을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게 포인트죠. 어음을 주고받은 건 갑과 을인데 이게 갑을이에요. 발행인이 갑, 수취인이 을. 근데 갑자기 갑을 병이 있어. 이렇게. 약속어음은 갑과 을밖에 없어요. 근데 환어음은 갑을 병이 있어. 일단 구조가 다르죠. 약속어음은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어음 발행하면 제가 언제까지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약속어음이고, 환어음은 제가 여러분한테 어음을 주면서 갑자기 딴 사람한테 당신이 대신 지급해 줘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줘야 되는데 돈은 딴 사람한테 받아가자라, 이게 환어음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아무런 이유 없이 딴 사람한테 갚으세요 그럼 갚을까요? 안 갚겠지. 그러니까 우선 이게 있어야 돼요. 먼저 발행인이 제3자에게 외상값 받을 게 있어야 돼요. 외상으로 팔았었어. 근데 그 외상값 받을 거를 자, 을한테 줘라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외상으로 팔고 나서 을한테 물건을 사왔다. 아이고, 물건을 사왔다. 움직이죠, 막. 물건을 사왔어요. 그리고 어음을 발행했다. 근데 그 돈은 이 병한테 주기로 하는 거죠. 이 사람한테 줘라 이거죠. 그래서 발행한 건 갑이지만 돈은 병이 갚아야 되는, 이게 바로 환어음이다. 발행한 사람 따로, 돈 줄 사람 따로 있는 게 이게 바로 환어음이다. 그래서 환어음을 발행하면 어음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외상매출금이 없어져요. 환어음을 발행하는 이 갑은 병액에 대한 외상값을 못 받게 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어음 거래인데 어음이라는 말을 못 씁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말이죠. 자, 환어음을 발행하면 대변의 외상매출구입니다. 기억하세요. 어음 거래인데 어음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 유일한 거래. 환어음 발행할 때. 자, 환어음 받으면 받은 사람이야 받을 어음이고요. 그리고 인수. 여기서 말하는 인수는 어음대금을 대신 주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인수는 뭘 받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사람이요, 이 병이 이 사람을 대신하여 돈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게 인수예요. 여기서 인수라는 뜻은 대신 갚겠습니다. 네 대신 내가 줄게 이거죠. 어쨌든 환어음에서 말하는 인수, 환어음의 인수란 어음대금, 발행인이 발행한 그 어음대금을 대신, 발행인 대신이죠,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 환어음의 인수입니다. 대변에 지급어음이 생겨요. 그 대신 차변에는 안 썼는데, 차변에는 외상매입금이 없어지겠죠. 외상매입금, 갑이 병한테 외상매출금이 없어지면 병은 갑한테 대한 외상매입금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어음에 대한 회계처리가 나온 것은 이론시험, 우리 필기 말고 이론시험에서 최근 5년 동안 더 번 나온 것 같죠?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아예 안 나오는데 오히려 최근에 좀 나오고 있어요. 환어음. 당사자가 2명이냐 3명이냐 참고하시고, 특히 환어음 발행하면 어음이라는 말이 안 나오고 외상매출금이 없어진다. 인수, 갚겠다고 약속하는 거, 어음대금을 대신 갚기로 약속하면 그때 지급어음이라는 부채가 생기고, 어음 받으면 받을 어음이 됩니다. 그리고 어음 시험에 나오는 거 거의 이겁니다. 어음의 배서, 특히 요거 추심임은 뭐 딱 많이 나오진 않지만 이 배서 양도와 그 다음에 나오는 이 할인 있죠. 이건 우리 시험에 진짜 엄청 무지무지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시험에 심심하면 나와요. 이건 회계 2급뿐만 아니라 회계 1급, 세무 2급까지 계속 나옵니다. 고맙죠. 뭐 어렵지 않은데 잘 나오니까. 자, 먼저 추심이임이라는 건 뭐 많이 중요하진 않은데, 내가 어음을 가지고 있어요. 소지하고 있는 어음, 받을 어음이죠. 어음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꼭 만기까지 기다렸다 돈 받는 게 아니라 은행에다 맡겨요. 미리 추심을 은행에 부탁합니다. 의뢰하고 은행에다 맡기는 것, 그게 추심위임이에요. 이때 추심위임, 돈 어음대금을 받아달라고 부탁하고 은행에 맡기는 게 추심위임이고, 이건 어음상에 채권이 소멸된 건 아니다. 즉 갖다 맡긴 거니까 준 게 아니라 당연히 분개할 필요 없습니다. 분개하지 않고 대신 수수료만 분개합니다. 수수료. 네. 그래서 여기 추심위임에서는 수수료만 분개가 된다는 점, 수수료만 분개가 됩니다. 왜? 어음은 이제 내가 안 들고 있어도 은행한테 맡긴 거에 불과하니까 채권자는 아직 나예요. 은행이 대신 받아줄 뿐이에요. 그럼 나중에 은행이 받았다 연락이 오면 그때 받을 어음 없애주고 차변에 돈 들어옵니다. 뭐 이런 거예요.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자, 배수양도가 중요합니다. 배수양도는 내가 가지고 있어. 어음을 가지고 있어요. 소지하고 있는 어음. 받을 어음이죠? 받을 어음을 타인에게 양도, 넘겨주는 겁니다. 소지하고 있는 어음을 남에게 양도, 넘겨주는 거예요. 원래 내가 받을 건데 여러분 드릴 테니 대신 받아 가지세요 라고 드리는 겁니다. 물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뭐 외상값 갚을 게 있었다든가 이번에 물건을 샀다든가, 그래서 어음을 대신 주는 거죠. 이걸로 받아 가지세요 이거죠. 어쨌든 받을 어음 채권이 소멸됩니다. 받을 어음이 없어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어음을 남한테 넘겨줬으니까 받을 어음이 없어지는 거, 자산감소 대변입니다. 그럼 차변에 상품 매입하고 어음 배수 양도했다. 그럼 차변의 상품, 대변의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을 어음으로 양도했다. 그럼 차변의 외상매입금, 대변의 받을 어음, 이렇게 돼요. 저 지금 차변에 상품 썼잖아요. 근데 어떤 문제에서는 여기가 외상매입금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에 상품보다 오히려 외상매입금이 더 많이 나올 때 있어요. 지금 상품으로 썼지만 어떤 문제에서는 외상매입금. 그래서 차변에 상품을 매입하고 어음 양도했다. 또는 외상매입금을 보유어음을 양도했다. 이런 식으로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진짜 나중에 보세요. 회계 2급, 1급이나 세무까지 올라가도 계속합니다.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배에서 양도, 이 단어, 이 말만 보이면 무조건 대변에 받을 어음 쓰면 돼요. 소지하고 있던 어음을 남에게 배에서 양도했다. 그럼 대변에 받을 어음. 대변에 받을 어음, 대변에 받을 어음, 대변에 받을 어음, 대변에 받을 어음. 받을 어음 계정 대변에 있죠. 그러니까 분개할 때 받을 어음 대변이면 T 계정에 적어도 대변인 거죠. 그렇죠? 분개한 걸 T 계정에 옮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수양도 뜻을 알면 받을 어음 대변에 가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배수양도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와요. 진짜 배수양도 어렵지도 않은데 많이 나오면 좋지 뭐. 어음거래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할인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할인. 보유하고 있는 어음 역시 소지하고 있는 어음을 중요한 거 만기 이전에 현금화 하려고 돈으로 바꾸려고. 원래 어음은 한 몇 달 기다려야 되죠 보통은. 그래서 만약에 제가 가지고 있는 어음이 만기 3개월짜리예요. 근데 만기가 아직도 한 달 넘게 남았어. 근데 기다려야죠 만기까지. 그때 기다리려더니 내가 돈이 급해요. 명절도 다가오는데 우리 직원들 월급도 못 줬네. 안 되겠다. 이 어음이라도 돈으로 바꿔서 직원들 명절 재밌게 보내고 와야지. 그래서 줘야 되겠다 이거죠. 명절 월급이든 명절 선물 휴가비든 어쨌든 줘야지. 휴가하니까 명절 뭐라고 해야 돼요? 어쨌든 줘요. 그러려고 돈으로 바꾸는 거. 중요한 건 만기가 되기 전에 돈이 필요해서 만기 이전입니다. 만기가 되기 전에 돈이 필요해서 현금으로 바꾸는 거. 그러기 위해서 은행에다 어음을 주고 돈을 땡겨옵니다. 자금을 융통. 은행에다 배수양도 하고 자금을 융통하는 거죠. 그게 어음 할인입니다. 그래서 소지하고 있는 어음을 만기 이전에 현금화하는 거예요. 그럼 현금화하는 절차가 뭐냐? 어음을 넘겨줘요. 은행에다 어음을 주고 돈 좀 땡겨주셔 이겁니다. 그래서 어음 할인했다. 그리고 여기 매각거래라고 써있죠. 근데 어차피 우리 기준에는 매각거래 하나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럼 분계 자체를 외워버리세요. 분계 자체를 외우세요. 그냥 일단 내가 가지고 있던 어음을 은행에 넘겨주니까 대변에 받을 어음이 없어지고 숫자로 대입해보고요. 만약에 1000만원짜리 어음 왜 숫자가 왜 문양이냐? 딴 게 적혀있구나. 어머나. 자, 이거를 바꿀게요. 잠깐만. 여기다가 1000만원 이렇게 바꾸면 되지 뭐. 1000만원인데 중요한 건 만기 되기 전에 돈으로 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 다 받을 수는 없지. 그래서 여기서 할인료라는 게 있어요. 할인료를 이제 우리 문제 나올 때는 조금밖에 안 떼요. 100만원 띱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 띱니다. 100만원 띈 나머지 그럼 얼마가 되죠? 9,900 네, 9,9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00만원짜리 9,900이 아니라 990이요. 야 1000만원 주고 9,900 받아 얼마나 좋아 그죠? 자 1000만원짜리 넘겨주고 990 아니지 900이네 그럼. 잘못했네. 1000만원짜리 할인율을 많이 떴네. 어쨌든 1000만원 중에 100만원 띄고 900만원 받는 거죠. 우리 시험에는 이것도 잘 안 나오고 한 50, 950 이런 식이에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일단 받을 어음이 없어지고 이때 할인료를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봅니다. 중요한 거예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여기 지금 저는 당좌예금을 써놨는데 문제에 따라서는 당연히 보통예금일 수도 있고 당좌예금일 수도 있어요. 그럼 문제 보고 하면 되죠. 그죠? 자, 중요한 건 이 분계 자체를 외우세요. 어차피 나중에 어음 할인 그럼 무조건 대변에 받을 어음, 그리고 차변에 보통예금, 그리고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원래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매각거래밖에 없다. 기준에서는 매각거래만 인정한다.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딱 두 가지만 골라라. 그럼 이거 두 개. 배수양도와 할인입니다. 배수양도 할인 두 가지만 명확히 숙지하시면 어음은 거의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일단 약속어음과 한어음을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것도 그거지만 결론적으로 우리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건 두 개를 합쳐가면 배수양도와 할인입니다. 물론 나머지 뭐 추심 위임도 있죠. 참고하시고. 그 다음 부독에서 이런 거 거의 안 나옵니다. 부독. 소지하고 있던 어음이 만기가 됐을 때 돈으로 받아야 되는데 만약 상대방이 돈을 안 줘요. 못 받게 됐어. 부독. 그럼 내가 가지고 있던 받을 어음 없애줍니다. 대변으로 받을 어음 없어지고 차변에 부도어음으로 바꿔주면 돼요. 부도어음. 일단 받을 어음 없애주고 부도어음으로 바꿔주고요. 청구하려면 돈 들어가잖아요. 그 청구 비용까지 합산해서 부도어음으로 됩니다. 여기 비용, 제 비용 포함되어 있다 보이죠? 어쨌든 근데 거의 잘 안 나와요. 말 그대로 부도구나, 부도어음이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개에서 고칠 개자. 그러니까 만기를 연장. 포인트는 이거예요. 만기 연장.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거예요. 만기를 연장하기 위해서 어음을 재발행하는 거. 어음을 재발행해서 주고받는 게 개선인데 이것도 거의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음의 포인트, 하이라이트는 배수양도와 할인 두 가지 꼭 기억하시고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오우 진짜 중요한 거다. 자, 평생 우리 회계를 때려치는 그 순간까지 해야 돼요. 물론 회계 때려치면 안 해도 돼. 근데 회계 때려치기 전까지는 평생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대손입니다. 대손에게 이거는 진짜 정말 중요합니다. 어쨌든 대손은 어마무시하게 엄청나게 별표 3,000억 개 같은 세계 쳐놓으시고
중요합니다. 우선 대손 뜻. 대손 뜻은 거래처가 파산했다 또는 사망, 파산이나 뭐 사망, 뭐 실종, 뭐 폐업 등등등의 사유로 채권을 못 받게 되는 경우, 채권을 못 받게 되는 경우, 현실적으로 이게 많거든요. 책에서는 뭐 거의 웬만하면 채권은 받지만 현실적으로 못 받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요 아무것도 없이 대손만 하자면, 대손, 예를 들어서 대손 발생, 그러면 대손 발생하면 대변으로 일단 외상가 못 받았으면 대변의 외상매출금 1000만원 떼였다. 1000만원. 그리고 손해봤잖아요. 이럴 때 쓰는 말이 이제 오늘 처음 들어본 사람 있죠? 대손상각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분계가 끝 그러면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손이 발생했을 때, 즉 채권을 못 받게 됐을 때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외상매출금 이런 식으로 끝 그러면 참 간단하고 좋죠. 근데 시험에도 이렇게 나오면 좋겠죠. 자, 근데 불행히도 아직 안 끝났습니다. 다시 외상매출금은 당연히 자산 감소가 되는 거죠. 자산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그만큼 차변에다가 비용으로 바꿔줍니다. 비용으로 바꿔줘요. 자산을 없애주고 비용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자산을 없애주고 비용으로 바꿔줘요. 이게 대손상각비예요. 상각이라는 단어가 채권을 장부에서 없애주고 비용으로 처리해라. 그럴 때 쓰는 말이 상각. 어쨌든 상각이라는 단어가 공식적으로는 또 처음 나왔나요? 대손상각비 상각.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많이 볼 분계입니다. 이거. 근데 불행히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교재로 가면 대손의 추정. 사실 중요하다는 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손의 추정. 그래서 우리 시험에 거짓말 안 못하고 거의 매 시험 대손과 관련된 건 항상 한 문제 이상 있습니다. 대손 추정. 결산 때. 결산일 현재. 채권 잔액 있죠. 장부상 남아있는 매출 채권, 외상매출금 받으러 오면 만약에 500억이 있어요. 근데 과거의 경험이나 자료상 500억을 다 받으면 참 좋겠지만, 당연하지만 장사하다 보면 못 받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대손. 그래서 우리 회계가 왜 하는 거죠? 회계는 그죠? 내가 가진 재산 얼마다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저놈은 저 회사는 재산이 얼마다, 내가 투자해도 되겠다 안 되겠다 여러 가지 판단하는 자료가 되잖아요. 근데 다시 내가 채권이 500억이다 라고 보고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솔직히 저는 알잖아요. 이 채권 500억 중에 적어도 20억은 못 받을 거야. 근데 남들한테는 그럼 500억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해야 될까요? 아니면 회수 불가능한 20억을 뺀 나머지 480억을 보고해야 될까요? 어떤 게 더 유용한 정보일까요? 딴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새 폰하고 있으면 안 돼. 생각해야 돼 지금. 그래서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 있다면 그걸 빼고 보고하는 게 더 유용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한 금액만 표시하는 게 더 유용한 정보가 돼요. 그래서 대손 추정률을 예상에서 이걸 차감해서 표시해요. 그래서 기말에 결산 때 실현 가능한 채권을 표시하기 위해서 대손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차감해서 표시를 해줍니다. 그게 대손 추정, 대손 예상. 다른 말로 충당금을 설정하는 게 시험에 결국은 이게 나오는 거죠. 이게 결국은 이게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기말 현재 남아있는 추산액 있죠. 채권에다가 대손 추정률을 곱해줍니다. 그럼 추산액이 나오죠. 그 추산액과 이제 충당금 잔액을 뺀 나머지만큼 추가로 설정하는데 이건 또 뭐다냐? 어쨌든 추산액에서 충당금 잔액을 뺀 나머지만큼 추가 설정하고 마이너스 나오면 환입시키는데 이렇게 차액만 가지고 추가 설정하거나 환입하는 것을 보충법, 차액 보충법이라고 합니다. 이 뭐다냐?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분계 두 개를 외우면 돼요. 이 분계 두 개를 외우면 되고 특히 요거 아무 말도 없으면 첫 번째 거 요걸 외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외워주면 됩니다. 자, 기본을 여기다 다시 할게요. 기본을 보세요 한번. 만약에 기말 현재 매출채권, 외상매출금, 외상 플러스 받으러옴이잖아요. 외상 플러스 받으러옴이 예를 들어서 요거 전 줄여서 자 만약에 이게 1000억 원이에요. 1000억 원이에요. 그런데 과거의 경험 등을 예측해서 봤을 때 지금 결산입니다. 대손의 예상. 예를 들어서 결산 때 현재 매출채권 잔액의 우리 문제 나올 때는 보통 2%가 많이 나와요. 2%. 근데 나중에 이제 실무로 넘어가면 1%가 나오는데 이론에서는 2%로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문제 나온 대로 하면 돼요. 2%가 대손될 거로 예상이 된다 이겁니다.
이걸 좀 내렸을 걸 그랬다. 이렇게 내렸을 걸 그렇네요. 어쨌든 매출 채권 1,000억 원인데 그 중에 어쨌든 2%는 못 받을 걸로 예상된다. 그럼 추산액은 얼마다? 그럼 추산액은 1,000억 원에 2% 0.02죠. 1,000억 원에 0.02죠. 그러면은 20억. 20억이 대손 추산액입니다. 그럼 다른 조건 아무것도 없으면 첫 번째 금차변의 대손 상각비라고 하고요. 20억. 그리고 대변의 대손 충당금이라는 자 새로운 말 나왔죠. 대손 충당금이라는 새로운 말이 나왔죠. 자 오늘부로 우리는 이제 얘하고 친해져야 돼. 오늘부로 우리는 얘하고 좀 친해져야 돼요. 대손 충당금이라는 얘기 이게 뭔 소리일까? 자 그럼 일단 이거 봐요. 현재 채권이 1,000억 원이 있었죠. 그럼 1,000억 원이 있었는데 1,000억 원이 있었는데 자 여기 이제 대손 충당금이라는 걸 대변에 쓸게요. 이제 대손 충당금이라고 쓰고 대변에 20억이라고 썼어.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오늘부로 무조건이에요. 잘 들으세요. 오늘부로 우리는 매출 채권이 있고 충당금이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아 매출 채권 1,000억 원이 남았는데 그 중에 20억은 회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구나. 못 받는 걸로 판단이 되는구나. 결과적으로 우리는 충당금이 있다는 얘기는 1,000억 원 중에 20억이 회수 불가능,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실현 가능한, 실현이 회수죠. 회수 가능한 채권은 1,000억 원에서 20억을 뺀 980억이구나 라고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저 신호등 횡단보도 같은 데 갔을 때 빨간불 그리고 녹색불이죠. 파란불이 아니죠. 녹색불이죠. 이런 거 있으면 이제 아주 어릴 때는 몰랐을 거 아니에요. 아주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인식이라는 게 자각이 생기고 할 때 빨간불일 때는 건너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왜 처음부터 빨간불 했을까? 그럼 골치 아프잖아요. 그냥 우리는 빨간불 있으면 가지 말라는 얘기구나. 안 가면 되지. 그런 식으로 오늘부터 우리는 대손 충당금 있으면 그만큼 못 받을 거,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구나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실현 가능한 채권은 980억이다. 이걸 또 다른 말로 앞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장부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다가 이렇게 써드렸죠. 매출 채권에서 대손 충당금을 차감한 형식, 차감하는 형식 98,000원, 98억, 100억이면 98억, 이것을 순실현 가능가액 또는 순장부가액 또는 이거 순매출채권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특히 장부가라는 말 기억하세요. 장부가. 그래서 재무상태표 매출채권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다. 그리고 재무상태표는 매출채권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이걸 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오늘부로 우리는 대손충당금이라는 말이 보이면 이건 매출채권은 당연히 자산이죠. 그 다음 얘는 자산의 차감 항목이다. 전문용어로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재무상태표에 적을 때는 지금 책에 있는 것처럼 매출채권에서 충당금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꼭 기억하세요. 일단 요거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지금이 한 거,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요거 한 거, 요것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출채권 결산 때 1,000억 원이 있는데 그 중에 2억이 못 받을 거로 예상된다. 그러면 추산한 다음에 그냥 그거를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20억 이렇게 분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이게 끝이야. 일단 끝이에요. 그런데요. 자 그런데 자 이제 이것만 보세요. 위에 거 보지 말고 얘만 보세요. 이제 얘만 봤을 때 매출채권 1,000억 원이고 여기가 5억이에요. 근데 결산 때입니다. 결산 때 결산 시 매출 위에 거랑 생각하지 마시고 매출채권의 2%가 회수 불능될 거로 대손으로 예상이 된다 이겁니다. 그럼 추산액은 똑같잖아요. 그럼 추산액은 당연히 매출채권의 2%니까 얼마? 20억이죠? 1,000억 원의 2%니까 1,000억 원의 2%, 그죠? 추산액은 20억, 2% 똑같죠? 근데 아까랑 다른 점은 아까는 매출채권만 있었고 지금은 이것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어떻게 달라질까? 그러면 자 결론은요. 매출채권이 1,000억 원이고 추산액이 20원이면 충당금이 20억 돼야 충당금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못 받을 걸로 예상된다는 거죠. 근데 그 금액이 얼마 돼야 된다? 20억 돼야 됩니다. 그럼 여기가 5억이 아니라 20억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5억이 아니라 20억 되게 만들려면 대변에다 대손 충당금을 얼마 늘려줘야 돼요? 얼마 늘려줘야 돼요? 그렇죠. 15억이지. 그럼 대변에 5억이 있었는데 대변에 15억 늘어나면 대변 합치면 20억이 되죠.
그리고 차변에 대손상각비가 되는 거죠. 차변에 대손상각비로 15억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아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20억이 예상했으면 20억 분괴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20억, 추산액은 20억이지만 분괴는 15억이겠죠. 이때 15억이 어떻게 나온 거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때 15억이 어떻게 나온 거냐, 말로 하면 이때 15억 어떻게 나왔을까요? 말로 하면 추산액 20억에서 장부에 남아있는 대손 충당금 잔액 5를 뺀 나머지 15억으로 분괴했죠. 그래서 분괴, 이거. 그래서 교재에다가 이렇게 드렸잖아요. 추산액에서 충당금을 빼고 분괴해라, 이거. 사실 아무것도 없이 이것만 생각했으면 쉬울 거예요. 그죠? 그 이것만 외우세요. 일단 이것만 했으면 일단 1단계는 끝난 거야. 충분히 됐어요. 거기까지만 해도 일단 훌륭해요. 근데 나중에 시험에 나올 때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그 이후에 요걸 공부하셔야지. 어쨌든 충당금이 있으면 충당금을 뺀 나머지만 추가 설정해라. 그럼 대변에 5억 있었죠. 여기 대변이잖아요. 대변에 5억 있었는데 여기도 대변이니까 결론은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이후에는 그 다음 어떻게 하고 화살표 할까요? 이후에 표시 장부상 이후에 장부상 표시 이후에 장부 금액 이렇게 할게요. 그냥 그럼 어떻게 될까? 이 상태였다가 매출채권은 그대로고 충당금은 5억이 있었는데 15억 늘어나니까 결론은 20억이 됐죠. 그럼 이 상황은 이거랑 똑같잖아요.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죠. 결론은. 그러니까 아까는 아무것도 없었다가 여기 대변이 없었죠. 아무것도 없었는데 결국은 20억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5억이 있었는데 20억이 되는 거죠. 그 차이죠. 그러니까 충당금이 있었으면 충당금을 빼고 분괴합니다. 충당금을 뺀 나머지 차액만 추가 설정해 주면 됩니다. 추가 설정. 추가해 주니까 5억에 15억을 추가하니까 20억이 되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만 이해했으면 끝.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물론 교재에서는요. 따로 맞네. 교재에서는 여기 마이너스일 때는 환입도 나왔죠. 그러니까 추산액보다 충당금이 더 많을 때 그럴 때에는 분괴가 차변에 충당금 없애주고 대변에 환입을 시킨다고 해주는데 요 부분의 시험이 100번 나오면 99번은 얘가 나옵니다. 99번은 정말 드물게 얘가 나옵니다. 정말 드물게. 그래서 마이너스일 때는 거의 신경 안 써도 돼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알면 더 좋겠지만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안 하면 서운한가?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럼 안 하면 서운한가? 3번. 일단 어지러워요. 그럼 일단 여기서 멈추고 딴 거 해요. 그냥 건너뛰어요. 그냥 뛰어도 돼요. 자, 이번에는 결산 시 자료가 이번에는 세 번째 경우입니다. 이건 두 번째 경우죠. 두 번째 경우였고 이번 세 번째 경우에는 다시 자료를 얘를 좀 세 번째 경우는 내릴게요. 이제 자, 이번에는 대손 충당금이 23억이 있어요. 근데 똑같아요. 문제는 똑같아요. 결산 시 매출 세 가지 경우입니다. 이거 따로 잘라야지. 여기는 이렇게 자르면 되겠죠. 위에 거랑 다르다 이거죠. 다른 경우입니다. 다른 경우. 지금도 위에 거랑 위에 거랑 다른 개념이에요. 위에 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자, 구분하고 요것만 보세요. 이제 요것만 보시고 결산 때 매출 채권 잔액의 2%를 대손될 걸로 예상했다. 똑같아요. 추산액은 역시 1000억 원에 2%니까 20억 똑같습니다. 20억. 자, 근데 20억인데 충당금 23억이야. 어라? 추산액이 20억이면 충당금도 20억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까도 결국은 1000억 원에 20억 됐잖아요. 결론은 1000억 원에 20억 됐단 말이죠. 그럼 여기도 결론은 20억이 돼야 되는데 23억이 있죠. 그럼 이럴 때는 추가 설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빼줘야 돼요. 그래서 분개하면 추산액은 그럼 이런 경우에 지금 추산액은 20인데 대손 충당금 잔액은 23억이니까 이럴 때는 오히려 추가 설정이 아니라 있는 걸 빼야 돼. 차감해야 돼요. 차감. 그게 환입이에요. 환입. 그래서 분개하면 차변에 대손 충당금을 3억을 빼고요. 그리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는 이건 수익이 아니라 비용의 마이너스 항목인데 판관비의 차감 항목으로 처리해 줍니다. 이런 분개는 100개 중에 한두 번 나와요. 근데 이 이후에는 이후의 장부 금액, 이후의 장부상 표시, 이후의 장부 금액 어떻게 바뀌냐? 똑같죠. 결론은
그래서 채권 1,000억 원에 이게 20억 되는 거죠. 20억 이렇게 됩니다. 결론은 어떤 경우든 충당금 잔액은 결론은 추산액이에요. 추산액이 충당금 잔액이 됩니다. 여기도 추산액이 결국은 충당금 잔액이 되고 처음에도 추산액이 20억이다. 결론은 충당금이 추산액이 됩니다. 결론은 추산액이 곧 충당금. 그 말 나온 김에 대손 예상액 있죠. 예상액이 추산액이죠. 추산액. 요것이 바로 기말 대손 충당금 잔액이 됩니다. 기말 대손 충당금 잔액은 추산액입니다. 이게 뭔 소린가 몰라도 일단 어쨌든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대손 예상할 때 분계 되게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분계 차변의 대손 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이건 외우세요. 그냥 익히면 돼요. 뭐지? 말하지 말고 익히세요. 대손 상각비는 비용, 판관비라는 비용이고 대손 충당금은 자산의 차감 항목, 그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해라. 아까 설명드렸고 환입은 판관비의 마이너스 항목이다. 그 다음 대손 발생. 대손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채권을 못 받게 됐다는 얘기죠. 만약에 거래처가 망했다. 그래서 외상값을 못 받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이 대손의 예상, 이것도 시험에 허구한 날 나오는 것이고 대손의 발생도 시험에 허구한 날 나오는 겁니다. 엄청 중요한 겁니다. 대손이 발생하면 충당금으로 먼저 메꿔주고 충당금이 없거나 부족하면 대손상각비로 처리합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대손이 발생하면 충당금으로 먼저 메꾸어 줍니다. 대손이 발생하면 충당금으로, 이 페이지가 바뀌었구나. 네. 대손이 발생, 채권을 못 받게 됐잖아요. 그럼 충당금으로 먼저 없애줍니다. 충당금이 원래 대변에 있었죠, 이거. 대변에 있던 충당금으로 먼저 없애주는 거예요. 대손 충당금이라는 말도 글자 그대로 뭔 뜻일까요? 대손, 즉 채권 못 받을 때 충당 메꿔주려고. 원래 충당금이 대변에 있던 거죠, 이렇게. 충당금이 대변에 있던 건데 이 대변에 있던 충당금을 이렇게 이걸로 먼저 없애주는 거죠. 대변에 있던 충당금으로 메꿔주고 차변에 부족하다면 대손상각비가 됩니다. 물론 외상값 100만원 못 받았는데 충당금이 200이 있었어. 100만원 메꿔주면 끝이에요. 그래서 대손 발생하면 대손 충당금으로 먼저 메꿔줘라. 충당 메꿔줘라 이거죠. 단 충당금이 없거나 부족할 때는 대손상각비. 기억하세요? 시험에 이거 잘 나옵니다. 이거 채권 못 받게 됐다. 그럼 충당금 있나 없나 확인해야 돼. 있으면 충당금을 메꿔줘요. 없으면 대손상각비. 정말 중요한 거예요. 뒤에 이제 다 있죠? 외상값 못 받으면 충당금으로 메꿔라. 실무할 때는 우리 나중에 실무할 때는 장부에서 충당금을 확인해 가지고 입력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대손 발생. 그럼 여기까지 하면 우리 시험에 거의 99% 된 거예요. 3번은 지금 안 해도 돼. 일단 여기까지만. 그럼 여기서 다시 요약해보자. 좀 이제 어려운 얘기. 일단 거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두 가만 이해하면 돼요. 결론은 솔직히 두 개만 외우면 돼요. 자, 대손 딱 두 개만. 하나는 대손 예상. 그럼 어떻게 분개한다? 원래는 대손 추산액에서 충당금 빼고 이거 있잖아요. 그럼 대손 예상할 때 추산액에서 이건 기말 채권 잔액에다가 추정률 %를 곱해준 거잖아요. 거기서 대손 충당금 잔액을 뺀 나머지를 추가 설정해라. 마이너스면 환입시켜라. 당연히 안다고 치고 그 다음 플러스 나올 때 분개가 차변에 대손 상각비 그리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 이렇게 되죠. 근데 드물지만 마이너스 나올 때는 차변에 대손 충당금 대변에 대손 충당금 환입 이렇게 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쨌든 10중 8구는 2분계란 말이에요. 10중 8구는 2분계입니다. 요것만 기억하시고 그 다음 2번 대손 발생했다는 채권을 못 받게 된 거죠. 그럼 대변에 일단 외상 매출금을 없애준 다음에 준비된 충당금 있나 없나 보고 충당금 있으면 뭐부터? 그렇죠? 대손 충당금으로 먼저 메꿔줍니다. 그리고 부족하다면 나머지가 대손상각비가 됩니다. 우선 중요한 거 뭐부터 메꿔라? 충당금부터 메꿔라. 그럼 솔직히 분계 두 개만 외우면 돼. 이거 분계 두 개만. 대손 예상할 때 분계와 대손 발생할 때 분계. 이거 두 개만 숙지했으면 사실 우리 시험 거의 10개 중에 9개는 풀 수 있어요. 쉽죠? 얼마나 좋아요. 됐죠? 근데 대손에는 이제 일단 회계처리는 요거 두 개만 익히면 되는데 이제 조금 어지러운 얘기 좀 해볼까요? 이론적 배경. 이거는 이제 당장 우리 문제 푸는 거는 일단 위에 두 개면 돼요. 근데 나중에 이제 회계 이론을 좀 배웠다 싶을 때는 요것도 해야 되는데 이론적 배경이라고 좀 표현을 해볼게요.
이론적 배경에는 우리 회계학에는 수익과 비용의 대응 원칙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발생주의라는 거,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게 특히 수익과 비용 대응 원칙이라는 이런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일단 문제 푸는 거는 이거 두 개만 외우면 돼. 솔직히 이거만 외우면 끝나요. 이거만. 근데 이제 문제 푸는 건 이제 할 줄 알아도 이론적 배경도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이게 뭐냐 하면, 자, 예를 들어서 X1년에 매출을 했어요. 매출. 그러면 X1년도에 매출을 했어요. 그럼 매출할 때 분기가 차변의 외상 매출금이고 대변의 상품, 그냥 원래 이론에서는 그냥 매출이라고 해도 돼요. 이때 매출은 수익인 거 아시죠? 매출은 수익입니다. 이게 만약에 100억이에요. 100억. 외상 매출금 100억. 이렇게. 그 다음에 만약에 X1년에 예를 들어서 X2년도에 일단 예상부터 해볼까? 순서대로 다 할게요. 결산 때 대손 예상했다. 그럼 차변에 대손 상각비 2억, 대변에 대손 충당금 2억 이렇게 되죠. 그리고 X2년에 대손 발생, 실제 대손 됐어요. 그러면은 대변에 외상 매출금 없애주고 2억. 그리고 충당금 있어도 충당금 메꿨다 칩시다. 충당금 이렇게 메꿨다 칩시다. 이게 흐름이죠. 자, 매출했고 대손상각비는 비용이랬죠? 네, 비용이랬습니다. 자, 이건 글씨 좀만 줄일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얘도 좀 줄일게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 회계학적인 배경 이런 게 있어요. 외상값 못 받은 건 X2년도, 만약에 2017년이다. 근데 비용 처리한 건 X1년도, 2016년이죠. 아니, 외상값 못 받은 건 X2년도인데 비용 처리하는 건 X1년도죠.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 쉽게 할 수 있는데 왜 어렵게 하냐? 이것 때문에 수익 비용 대응. 뭔 소리냐? 수익이 발생한 건 X1년이죠. 그럼 거기에 따른 비용도 X1년에 팔았으니까 X1년도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겠냐 이거죠. 실제 대손되는 건 X2년이라 하더라도, X2년도에 못 받게 됐다 하더라도 그 채권에 대한 비용은 X1년도, 즉 수익이 발생한 연도에 처리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다. 이게 바로 수익과 비용의 대응 원칙입니다. 발생주의는 돈이 안 나가도 비용 처리하는 거, 돈이 나가야 비용 처리가 아니라 돈이 안 나가도 비용 처리하는 건데, 일단 이건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중요한 건 수익 비용 대응 원칙입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 회계를 하다 보면 이런 이론적 배경이 앞으로 여러 번 나오게 돼요. 그래서 수익 비용 대응, 수익이 발생한 연도에 관련된 비용을 같이 적어라. 이게 바로 수익과 비용의 대응.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결론은 여러분은 요거 두 개만 열심히 외우면 돼요. 대손 예상한다. 그럼 대손 상각비, 대손 충당금. 대손 발생했다. 그럼 외상 매출금 없애주고 뭘로 메꿔라? 그죠? 대손 충당금. 충당금으로 먼저 메꾸어줘라. 대손 충당금으로 먼저 메꾸어준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안 보이니까 색깔을 이렇게 할게요. 충당금으로 메꿔주면 됩니다. 됐죠? 간단하죠? 결론은 두 개만 외우면 일단 끝나요. 근데 웬걸? 책에는 또 있네. 아이 참말로. 일단 책에는 또 있으니까 또 보긴 봐야지. 네, 보긴 봐야죠. 상각채권 추심. 이거는 진짜 10년에 한번 나올 동말. 문제는 가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10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즉 만약에 외상값 제가 못 받았어요. 떼먹고 도망간 놈이 있죠. 근데 떼먹고 도망갔던 놈이 나중에 온 거지. 갚으러 온 거예요. 나야 고맙지. 나는 못 받을 걸로 포기해서 이미 잊어버렸는데 왔어요. 그게 바로 상각채권의 추심이에요. 이미 포기했던, 없애버렸던 채권을 회수, 추심 받은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중요한 건 단기에 대손 처리했다가 받았느냐, 아니면 전기 특히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전기에 대손 처리했다 받았느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문제가 나온다면 중요한 건 얘죠. 전년도 이전에 대손됐던 걸 받았을 때 단기 대손 처리 분기가 여기 있었죠. 대손 상각 충당금하고 대손 상각비. 근데 만약에 회수했대요. 그럼 대손 처리했던 걸 이게 취소하면 되죠. 대손 상각비와 충당금에 취소하면 됩니다. 대손 일단 요거 복사해서 이왕 여기다 복사해서 쓸게요. 그럼 대손 처리할 때 이렇게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외상 매출금 못 받게 됐을 때 충당금으로 메꿨어요.
그럼 충당금 메꾸고 나머지 대손상각비 처리했는데 결론은 받았어. 나중에라도 몇 달 뒤에 받았어요. 그럼 대손 처리했던 걸 취소하면 되죠. 다시 대손 처리했던 걸 취소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대손상각비를 먼저 취소합니다. 역순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차변에 있던 걸 없애줬잖아요. 차변에 있던 걸 없애주니까 역분계해서 대변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손 발생할 때 이걸 좀 줄일까요? 이렇게 차변에 있던 이 대손상각비부터 먼저 없애주게 된다. 차변에 있던 걸 없애주는 역분계니까 순서도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대손상각비를 먼저 없애준다. 이것도 조금 중요하긴 한데 사실 잘 안 나와요. 진짜 잘 나오는 건 그 중에 뭐냐? 이 중에는 두 번째 요겁니다. 이 중에는 요게 잘 나와요. 배경 입혀드려야지. 이걸로 할까요? 노란색으로 이렇게. 이거. 그 중에는 상가채권 추심 자체가 사실 잘 안 나오지만 그 중에 나오는 건 전기.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작년, 재작년, 5년 전, 10년 전에 내가 못 받았어요. 이렇게 처리했었어요. 이렇게 했었는데 5년 뒤에 받은 거예요. 그럼 차변에 현금 들어오고요. 대변에. 그럼 아까처럼 이거 취소하면 여기 차변에 있던 두 개를 이렇게 똑같이 취소하면 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왜? 이미 몇 년 전에 대손 됐잖아요. 몇 년 전에 대손 처리했으면 그때 장부 마감하고 1년에 한 번씩 마감하고 오잖아요. 그럼 이미 마감했던 이 대손상각비는 비용이에요. 이미 비용 처리한 건 다시 취소할 수 없어요. 약간 취소한 건 뭐냐? 같은 연도니까, 단기니까. 만약에 3월 달에 대손됐다가 5월 달에 못 받았으면 취소하면 돼요. 근데 5월은 5월인데 7년 전이야. 7년 전이고 지금 5월이야. 그럼 대손상각비는 취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충당금 씁니다. 그래서 전기 이전에 대손됐던 걸 받으면 대변에 무조건 대손 충당금이에요. 그 중에 이게 조금 중요합니다. 거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손은 결과적으로 사실은 핵심 두 개만 하자면 아까 어디 갔어? 요거 두 개. 예상할 때 분계와 대손 발생할 때 분계. 특히 예상할 때 분계도 이건 거의 안 나오잖아요. 요거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이라는 분계와 대손이 발생했을 때 분계. 요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10개 중에 한 8개 정도, 9개 정도는 풀 수 있고요. 그리고 가끔 나머지가 이제 요거 회수되는 요것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 좀 길었네요. 자, 수업은 알아서 여러분이 동영상 중간중간 잘라서 멈추고 들으면 되죠. 그죠? 정지시켜놓고 또 듣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권 채무 중에 대손까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